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에너지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및 학사 지도 소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에너지 신산업단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의 이상조 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굉장히 바람도 셀 때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 설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 설명회를 겸해서 그리고 이 사업단의 서포터스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회가 다 끝나고 한 5분 정도 이어서 서포터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서포터스를 지원하셨던 분들도 저기 남으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교육과정 설명회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듣고 가셔서 마감이 내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만약에 이제 교육과정 설명회 중간에 끝나고 나가시든 아니면 전체 오리엔테이션까지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가 조그마한 간식을 에그드랍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빠지지 않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원래 저희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의 화공생명과학부 이석 부학장님이 오셔가지고 소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융합에너지공학부의 이혜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학사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두 분 다 갑자기 좀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총장님과 그리고 우리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에너지 신산업단 단장님을 현재 공과대학의 기계공학부 김용찬 학장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총장님께서 혁신공유대학 관련된 소개 동영상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김용찬 우리 공대 학장님 단장님이시죠. 단장님과 서울대 전석원 단장님 이 두 분의 소개 영상을 보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두 영상 먼저 좀 틀어주십시오. 지역 간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든 신기술 분야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 평등한 교육이 지금부터 진정으로 가능해지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다 위기이고요.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여러 대학이 함께 해야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놓았고요. 여러 개 첨단 분야 중에서 저희 학교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원래 철학대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또 전문대학 이렇게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힘을 합치고 과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유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 대학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라는 게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고형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타파해야지만, 이것을 변화시켜야지만 새로운 또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대학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대학하고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지만 저는 우리 학내에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학과 간의 장벽이라든가 자기 학문에 대한 어떤 고집에서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다른 대학과의 협력한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어떤 단과대학과 다과대학 간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더 진전한다면 학내에서는 왜 굳이 그 영역만 하느냐,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문과학 쪽에서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용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석원 교수입니다. 기계공학 분야에서 열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가전기기,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힙펌프 같은 기기들의 효율 향상, 친환경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암석역학, 암반공학 분야입니다. 지표에 있는 암석이나 땅 속에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암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생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 풍력, 태양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생산량이 변함 없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 지열의 장점입니다. 저희는 지열 관련돼서 시추, 수압파쇄 등을 이용해서 지열을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와 그와 관련된 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사실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본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에서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분야는 융합형 교육입니다. 에너지의 생산, 저장, 그리고 활용, 에너지의 경영에 이르는 그런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초급 분야,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고급 분야까지 학문 분야별,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다른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지만 여러 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 과정을 공유할 수 좋았고, 또 이러한 대학 사업단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 체계를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산업적 그런 특성들이 제일 최고로 강한 그런 팀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북대는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강원대는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고려대는 2차 전지, 이렇게 특화된 산업 분야를 지역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업과 교육을 연계시켜서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산업체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과과정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Problem Based Learning 교과과정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산업체와 연계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련되는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 신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들은 생산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런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거냐가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뭐 태양에너지 같은 것들 또는 뭐 지열에너지 같은 게 재생에너지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언스테이블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태양빛이 비칠 때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포커스가 맞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융합적 사고와 경험을 갖춘 그런 인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 신산업을 연구하는 우리 후학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저희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환경을 보존하는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융합해서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총장님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 고려대학교 에너지 신산업단 단장님이신 김영찬 공과대학 학장님, 그리고 서울대 단장님 전 교수님,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는 이번 5월부터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8, 9월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2021학년도 2학기에 첫 수강생을 받았고,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혹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고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제안한 부서가 어디냐면은 교육부의 일자리 정책과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 정책과나 다른 부서가 아니라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고등교육 기관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전공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졸업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필요한 사업에 과연 그 사회 산업 수요에 공급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 특히 우리 최첨단 분야, 뭐 AI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이런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택도 없이 모자르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은 갑자기 그 분야에 수요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학과를 구조조정 재편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수요가 많은 쪽에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최첨단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그 각 대학에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짠 게 바로 혁신공유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공유대학의 분야로 선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AI나 차세대 반도체 등 포함해가지고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컨소시엄은 최대 7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대학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7개의 대학 구성으로 된 곳 중에 여기 우리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희 고려대학교가 이 전체를 총괄하는 주관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참여대학으로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그리고 경남정보대
각 지역과 분야를 아우르는 총 7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요번에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단순하게 이게 그냥 여기에서 수업 듣고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필요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혹은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최대 35개의 교과목을 제공을 하고 그중에 특정 학점을 이수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부터 전공 인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거를 어느 특정 대학이 35개의 교과목을 운영하는 게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7개의 대학이 조금씩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정도의 교과목을 주관에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합쳐져 있는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총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본인에 맞는 수업 체계를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서 이제 혁신 공유 대학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사업 비전,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업 목표는 맞춤형 리더형 융합 인재 양성.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업은 그냥 사업을 진행해서 프로그램을 끝났다 해서 그걸로 실적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 포함해서 학생분들을 최대한 이쪽 분야의 전공자로 배출할 수 있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학사제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대학 간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공유 플랫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각종 학사제도 개편이나 디지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없던 굉장히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난관도 많지만 어쨌든 그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각 대학에서 지금 이번 2학기에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 모델, 융합인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공유교육 플랫폼, 학사제도 역시 현장 연계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학사제도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교과목 구성, 즉 교육과정 편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보자면은 여기에 초급 교과목, 중급 교과목 그리고 고급 교과목으로 분류를 해놓고 분야를 총 4가지 분야, 생산 분야, 저장 변환, 수송 관리, 에너지 경영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2D 그래프에다가 쭉 펼쳐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교육과정,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교육과정이 우리 이렇게 에너지 신산업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전체 35개의 교과목 전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에너지 경영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중심으로 이제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에너지 생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교육과정을 요거 듣다가 이렇게는 안 됩니까? 가능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사제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학생분들 입장에서 그 마이크로 디그리부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 전체는 아니고 처음에 혁신공유대학이 진행될 때 교육부에서 각 컨소시엄에다가 이런 형태의 표준화를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디자인해달라는 얘기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현재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가능한 것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가능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는 우리 융합에너지공학과의 이혜석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교수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보다 교육과정과 학사 지도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와 좀 디테일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행정 조직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이번 9월 달부터 우리 사업단 행정실이 마련돼 가지고 사실 좀 뒤늦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꾸며져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나 제도뿐만이 아니라 전체 6개 대학을 포함한 총 7개 대학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지금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하나만 이제 컨소시엄을 유치를 했는데 저희 유치를 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유치했거든요. 차세대 반도체하고 뭐죠? 빅데이터. 예, 그렇게 이제 2개를 유치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뭐 잘하면 2~3개까지 유치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하나만 유치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컨소시엄이 이 사업단이 있을 때 이것들을 총괄하는 학교 공부의 팀이 혁신공유대학 그 운영팀이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에너지 신산업단 그 사업단이 또 따로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팀에서 특별히 저기 현재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하고 직원 선생님들 오셨는데 잠깐 우리 저기 그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장님 저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연 선생님. 네, 다음 정학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전체 총괄해 주시는 우리 이제 운영팀 선생님들, 부장님과 선생님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학생분들이 그 우리 에너지 신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진입하고 학사제도 수업을 수강 신청하고 졸업하거나 학위를 받을 때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하고 부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이상구 차장이고요. 우리 이 시스템을 7개 대학이 연결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최일선에 고생하고 계시는 안형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사업 관리하고 있는 정봉리 선생님 그리고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김지훈 선생님 그리고 우리 현재 예산비 이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손현지 선생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유진 선생님은 우리 전산 쪽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혹시 나중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뭐 하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가급적이면은 요 교직원 찾기에서 우리 선생님의 업무를 보고 그분께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일이 방대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옆 사람의 같이 근무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걸 보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자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뭐 그 이미 서울대학교하고 그 저기 강원대에서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학과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예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학생분들에게 학교 차원에서는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와 융합 전공을 통해서 인증과 학위를 받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번 학기에 고려대학교에서 교과목이 개설이 3개가 됐어요. 3개가 됐으니 최대 9학점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다른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들을 들으려면은 거기를 직접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류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듣는데 거리적인 물리적인 제한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좀 온라인이라든가 혹은 온오프 혼용을 통해 가지고 제한을 푸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2학기 때 교류를 신청한 학생분들은 직접 두 대학에 신청을 해가지고 학생 교류 형태로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까지는 타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약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진행하되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공간적인 제약 없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혁신공유대학 에너지 신산업의 전공 교육 과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보면은 여기에 총 35개의 교과목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만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교과목들은 주로 초급 교과목으로 사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선수라든가 혹은 아주 디테일한 전공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진입할 수 있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급 교과목에는 이렇게 맞춰져 있고 분야별로 적게는 1개 과목에서 많게는 3개 과목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요거는 먼저 듣고 후에 듣고 하는 선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거나 먼저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7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짰지만 어느 대학은 우리는 신에너지공학교는 도저히 1학기에 교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열 수가 없어 하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이걸 아예 이제 좀 어려운 대학들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게 1학기에 개설될지 2학기에 개설될지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 대학에서 이거는 1학기에도 개설하고 2학기에도 개설해가지고 어느 쪽으로든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초급 교과목이 1, 2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 이 정도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2학기에 듣는 교과목들이 바로 중급 교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 1학기나 2학기에 있는 교과목들이 이제 고급 교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있는 교과목들은 전부 산학점 교과목 기준이고요. 다만 고급 교과목으로 갈수록 실험 실습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4학년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실험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교과목이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35개 교과목 중에 고려대학교에 총 7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에너지공학개론 고려대 교과목은 이번 2학기 때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교과목이 저희만 운영되는 건 아닌데 이 주간대학으로는 저희 고려대학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화학적 에너지 수송도 고려대학교가 주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관하는 대학이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는 유일한 대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열고 있는 교과목 중에 에너지 저장소 재설계라는 교과목은 두산대 주관 교과목이지만 저희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에서 특정 교과목을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동시에 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관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교육 방향,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대학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 물론 고려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과목이 고려대학교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나중에 수강 신청이라든가 교육과정 커리큘럼 책을 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융합전공으로 지금 요거를 심의 신청해 둔 상태고 지금 이제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융합전공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 신에너지 공학계열 교과목을 유일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은 융합전공을 이수해서 전공을 인정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과목까지 저희가 이제 25개 교과목을 지금 말씀드렸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에 마지막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과목이 현재 2학기에는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학생분들이 본인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절학기 같은 것도 수강 신청을 하거나 들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강 신청에 대한 내용도 전체 대학들을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가면은 학점 교육뿐만이 아니라 계절학기에 대한 이 내용도 각 대학에서 오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서 필요한 학생분들은 수강 신청하고 듣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1학년도 겨울 개설학기는 서울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등에서 개최를 하고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혹시 겨울 개설학기에도 관심이 있다. 혹은 내가 만약에 그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런 수업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미리 일정을 짜실 때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니허브 홈페이지라고 지금 현재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기 중 교환학생 신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니, 부전공이니, 이중융합 복수전공이니, 학술사 연기전공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하라고 교육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 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이 서로 모여가지고 각자 학사 제도를 얘기하다 보니 서로 기본적으로 제도가 워낙 다르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 명칭은 서로 달리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복수 전공의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의 본 전공과 제2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이 한 번 더 다른 전공을 받을 때 복수 전공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대나 특정 국립대는 우리의 융합 전공에 해당되는 게 복수 전공이기도 해요. 이 명칭이 다르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한 학기 내내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증을 줄지 이제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려대학교는 부전공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전공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 또 어떤 대학은 부전공 제도를 이제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학생분들에게 제공하는 학위 제도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에너지 신산업단의 사업 단장 명의의 인증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제공하는 학위나 인증제도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사업단장 명의의 인증제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한 건데 뭐냐면은 일단은 이 사업단장 명의 인증은 뭐냐면은 마이크로 디그리하고 전공 인증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은 수준별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각각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 그리고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생산, 저장, 변환, 수송 관리, 경영 분야 중에서 각 분야별로 12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에 제공하는 이런 그 다양한 형태에서 본인이 맞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이 있잖아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본인은 이것저것 좀 이렇게 넓게 듣고 싶어가지고 특정 그 레벨이나 특정 트랙을 통하지 않고 그냥 12학점만 이수했다. 이 경우에 일반 그 인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다른 것과 중복해서 받지 않고 다른 것들이 해당이 안 될 경우에만 일반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신산업 전공 인증은 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보셨던 교육 과정표에서 총 27학점 이상 취득하면은 사업 단장 명의의 전공 인증서가 나가도록 짜고 있습니다. 단 취득학점 중 중급 및 고급에서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무리 필요한 사회적인 수요를 그 최대한 많이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과 소양을 갖춘 분을 배출하는 게 목적이지 무조건적으로 여기 배출만 하도록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질 관리를 해야지만 저희도 나중에 산학 연계라든가 혹은 이렇게 취업 같은 거 할 때 저희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고려대학교에서 주는 학위나 인증제도가 아닙니다. 사업 단장, 에너지 그 7개 대학이 모여 만든 컨소시엄의 사업 단장 명의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고려대학교에서는 뭘 주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일단 마이크로 디그리하고 융합 전공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융합 전공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융합 전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융합 전공으로 현재 내년부터 학생을 신청받겠습니다 하고 저희 학교 본부에다가 신청서를 내놓고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36학점을 이수하시면은 융합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은 본인의 본 전공 이외에 제2전공을 받아야지만 졸업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제2전공에는 뭐가 있냐? 심화 전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융합 전공, 이중 전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지는 않지만 학생 설계 전공 이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받으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국어국문학과인데 내가 그 신에너지 산업 중에서 융합 전공을 요거를 이제 받고 나가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융합 전공에 해당돼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서울대나 강원대 같은 경우는 아예 융합 전공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학과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에너지 신산업 학과를. 근데 특징이 뭐냐? 그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입학 정원은 없이 들어와서 선택할 수 있는 학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전까지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최근 이번 여름에 각 대학에다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고 또 어느 정도 진척이 걸릴지 몰라서 우선 단계적으로 융합 전공으로도 학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36학점은 저희 그 이중 전공이든 융합 전공이든 제2전공할 때 이수해야 될 각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입니다. 36학점은 이 이상은 받아야 이제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마이크로 디그리는 뭐냐? 마이크로 디그리는 그 아직까지는 고려대학교에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 본부가 이 제도에 대해서 만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까는 사업단장 명의로는 레벨별로 트랙별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냥 이 고려대학교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과목 구분 없이 12학점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마이크로 디그리를 고려대학교 명의로 나가는 쪽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 확정되면은 그냥 저희들 욕심으로는 내년 1학기 수료생부터라도 이거를, 왜냐하면 12학점이면 3학점짜리 4과목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인 내용이라 학과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해 보면은 학생분들이 이거를 중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중복해서. 그러니까 사업 단장 명의로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고 고려대에서도 그 저기 마이크로 디그리나 융합 전공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받았다고 이쪽에서 못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쪽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발급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뭐 초급, 중급, 고급 따로 뭐 생산, 저장, 수송 따는데 그럼 이걸 다 따로 인증서 낼 거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 한 장에 인증한 수료 내용을 다 집어넣는 형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융합전공이나 마이크로 디그리는 마이크로 디그리는 아직 저희 제도가 없지만 융합전공은 여러분들 지금 학기과정 그 학기에 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고려 중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융합전공의 주임 교수님은 융합에너지공학과의 이혜석 교수님이시고 참여 교수님으로는 기계공학부의 김영찬 이효성 교수님, 그리고 화학생명공학부의 이기봉 교수님, 건축사회환경공학과의 노준홍 교수님, 융합에너지공학과의 이명수 교수님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전공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쭉 아까 설명해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융합전공 이수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총 36학점 이상을 한다. 전공 필수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개론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18학점 이상을 중급 또는 고급에서 이수해야 한다. 무조건 다 초급만 받고 융합전공을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1전공자 중복 인정에 대해서는 이건 융합에너지공학과 학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융합에너지공학과 수업이 3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 이 교과목을 들으시는 분들도 융합전공이 나중에 생기면은 해당 교과목 학점을 전공으로 소급시켜 줄 예정입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학교 공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2학기 때 듣고 계시는 분, 지금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음 학기 아직 융합전공이 신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신청하실 분들 수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에는 그럼 수강 신청은 얼마나 많이 했나요? 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7개 대학 합쳐서 신에너지공학계로는 336명,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저장공학계로 같은 경우는 248명, 그리고 뭐 에너지 신산업 이슈 같은 경우 196명,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신청해서 들었는데 이거를 대학별로 나누니까 고려대학교는 31명밖에 이번에 신청 안 하셨어요. 세계 교과목. 그러니까 10명 정도 신청하신 거죠. 물론 다른 대학에서 저희 교과목을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소수지만. 한양대하고 뭐 어디 부산대였나? 두 군데서 오셨고, 서울대는
이쪽은 아예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요번에 교과목 개설조차 못 하셨어요. 아주 개설할 때부터 하신다고 하셔서 아직 들어온 학생이 없고 한양대 77명, 강원대 482명, 부산대 252명, 전북대 442명, 경남대도 120명, 총 1,463명이 이제 수강을 했습니다.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에서 총장 중심으로 사과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많은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번에 8개 컨소시엄이 됐지 않습니까? AI는 전남대학교가 주관대학, 차세대 반도체, 서울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갔는데, 사실 이게 경쟁률이 거의 센 데는 10대 1 가까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대학에서 최고 3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주관대 하나만 했거든요. 그 연세대학은 아예 되지도 못했어요. 연세대 서강대 같은 데는 3개 다 신청했는데 떨어졌고 성균관대도 안 될 정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 신청할 때는 그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하거나 저기 할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 분야에 한번 이렇게 각종 서포트를 받고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 이 대학원 과정이나 전체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다음 신청 때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 성균관대, 서강대는 칼을 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게 어차피 된 거니까 그냥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국내 최선도로 좀 나서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졸업하시는 분들의 진로 진학, 취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업 계획서에 제출할 때도 정부치원연구소의 키스트,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산업체, 태양에너지, 2차전지, 유관 산업체, 그리고 수소에너지 이쪽 업체들하고의 협약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강력한 산업 연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번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수업만 듣고 학위만 따라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취업 지원, 특강이라든가 현직자 관련 컨설팅, 상담회, 인턴십, 현장 실습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 지원, 그리고 진학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지원을 해서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쪽 분야에서 발판을 삼아서 굉장히 좀 선도적인 진학이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사업단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연구재단에서 공문이 왔어요. 뭐냐? 야,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산학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성해서 움직여라고 강제로 이제 공문이 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8개 신기술 분야 중에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각 학교의 단장님을 위원으로 하고 그리고 산업체에서 6곳 여기 보시면은 LG전자,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여기 집어넣고 여기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학교 추천위원이고 연구재단에서도 3분의 각 산업체 위원들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총 6분의 위원 그리고 우리 정부치원연구소 중인데 정부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연구재단하고 교육부에서 강하게 프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그 최대한 빨리 컴팩트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질의 주신 것들을 쭉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제도 및 인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현직자가 이야기하는 직무 특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토론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 전공 분야의 부분 이런 부분 8번에 보면은 인문계열 학생의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 애시당초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반응공학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하려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미적분학이나 필요하면은 저희가 그 연력학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신 분이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원칙은 정말 필요한 선수 과목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게 교수들에 대한 부탁입니다. 다만 그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 이 졸업할 때 이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졸업은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리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께서 필요한 선수 과목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소화해서 저기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이크로 디그리든 혹은 융합 전공이든 졸업이 여기 실제 본 전공과는 상관없이 이수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참 학점이 전공으로 인정받는지 일반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는지 이 부분은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학칙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본 전공과 이중전 제2전공이 따로 있는데 여기 있는 수업을 아무리 들어봐야 그건 일반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학 전공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랑 똑같아요. 다만 저희가 미리 듣고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학교 측에 따라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이라든가 수강 신청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한 제안도 해주신 게 있는데 이걸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다만 그 전에 조금 더 저희 우리 학교 홈페이지 저희 공동 홈페이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교과 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공 진입도 안 했는데 학생들 30명을 모여가지고 지열 에너지인가 워크숍으로 제주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공자들 모아가지고 현역분들 의견도 듣고 교육도 받는 과정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비교과 과정도 저희가 준비를 앞으로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생 수학 문의는 이거는 학칙에 근거해서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다만 저희가 나중에는 졸업생들에 대한 리프레시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거는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공유의 봉사와 공유의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학점이나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절대평가 기준입니다. 절대평가 기준인데 학교마다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그 학교 본부나 그리고 각 나머지 컨소시엄 대학들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주요 내용들 좀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여기서 잠깐 끊고 교육과정에 대한 Q&A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약간 촉박한 것 같아서 혹시 서포터스에 대한 부분 오리엔테이션까지 한 3분 정도면 되니까 그거까지 끝내고 전체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그 전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유니허브라는 홈페이지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정보
개설 교과목 및 학점 교육 관련한 Q&A 상담 예약 페이지 실제 상담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학점 교육 공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을 위한 혁신공대 학점 교육 안내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어느 대학이 어떤 교과목을 열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A 가시면은 여기에 공통 Q&A도 있지만 나는 고려대학교 학생인데 고려대학교 학생만의 질문을 하실 거면은 고려대학교 쪽에다 올려주시면은 여기에 바로 최대한 빨리 저희가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예약 페이지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 상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1시간 반을 상담을 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그 학사 제도나 학위, 학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스태프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진로 진학이나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수님들도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서포터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과정 설명회의에 서포터스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목적은 홍보입니다. 홍보. 그러니까 여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아셨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국내외로.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위에다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도 좀 해주십사. 그리고 뭐 이런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아주 드물겠지만 와서 같이 좀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서포터스입니다. 한 2, 30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이번 11월 1일부터 이미 11월 1일 지났잖아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SNS 및 각종 게시판 등에 이 내용을 홍보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서 양식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런 것들을 캡처라든가 기록을 해가지고 결과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내실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포스터를 부착한다든가 행사를 도와달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리고 사업관리. 이 부분은 뭐냐면 홈페이지나 게시물 등에서 쭉 보면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거를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타 컨소시엄 홈페이지 내용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주위 학생 의견 및 여론 보고 인터뷰나 설문조사도 좋고요. 그리고 각종 개선 이런 저기 제도나 이런 프로그램 어때요 하고 개선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월 1회 보고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내주시면은 저희가 월 3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만 내지 않으시면은 아마 월 30만 원을 지급해드리게 될 거예요. 30만 원 지급해드리고 관련 프로그램 혹시 뭐 미팅이나 회의 진행할 때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수 학생의 경우에는 사업 단장 1명 50만 원, 우수 활동상 2명 30만 원, 시상도 할 거고 사업 단장 명의의 활동 내역서 발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바라고 지금 30명까지 최대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아마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예. 활동 예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종 저희 합격하신 분들에게 저희 안내나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시간대 요일 등 정해진 활동 스케줄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매주 목요일 날 뭐 몇 시에 모여가지고 미팅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간헐적으로 부탁을 드릴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 뭐 4일 날 무슨 행사하는데 누구 서포터스께서는 가서 행사에 잠깐 좀 지원 좀 부탁드린데 이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고 나머지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교육과정 설명과 그리고 서포터스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짧게 한두 개 정도 질문 받고 만약에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남아서 저한테 해주시던가 아니면 Q&A 게시판, 상담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중전공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거는 학칙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전공을 하시는 분이 이중 전공 취소하고 융합 전공을 새로 신청하는 건 똑같죠.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엄밀하게는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부터는 아마 준비가 잘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생분께서 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지금 4학년인데 이걸 꼭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그 단기간에는 그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융합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리스크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본교의 에너지 저장 소재 설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팜플렛에 보면은 해당 과목이 3-1에 이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혹시 그럼 이 팜플렛대로 개설 과목 시기는 딱 지금 고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기 1학기 때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2학기 때 개설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내년 1학기 때 개설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그게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아니면은 다음 학기는 불가피하게 넘어가고 또 2학기 개설될지 그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를 학년별로 구분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수책에서는 레퍼런스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교과목이 고대에는 개설이 안 되지만 한양대나 서울대에서 개설되면 그걸 들으시려고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만 좀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 내주셔가지고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오리엔테이션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